자, 안녕하세요. 네, 쫄지마 영쌤 TV의 영쌤입니다. 자, 우리 후배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진로 인터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자, 오늘은요, 한국조리과학고에 합격한 우리 김윤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윤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굉장히 가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성적과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윤채 선배들도 많이 못 갔던, 그런 학교라고 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요리사, 셰프에 관심이 있고 꿈 있는 친구들 가는 곳이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한국조리과학고에 대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조리과학고 특성화고등학교 맞습니까? 네, 특성화고인데 네. 사립 특성화고예요. 아,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다. 네. 자, 그럼 우리 한국조리과학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 시양시에 위치한 사립 특성화고도 이제 조리인들을 양성하고 이제 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조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요리, 조리, 셰프 이런 여러 말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 윤채 학생은 좀 어릴 때부터 요리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마트에서 사오시는 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명절에 음식을 하는 거를 도와드리면서 요리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내가 요리사가 셰프가 돼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결정한 시기가 딱 있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쪽에 관한 꿈하고 요리에 관한 꿈을 같이 키워왔었는데요. 미술과 요리를 같이 꿈을 네. 꿨네요. 네. 그게 6살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었는데 요리로 정착을 하게 된 건 6학년 때였습니다. 초 6학년 때 이제 일단 그전에는 미술과 요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미술에도 재능이 있었군요. 네, 조금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네. 예중을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어서 예술 쪽은 그래서 좀 부모님이 반대를 했고, 그럼 부모님이 요리 쪽은 찬성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사실 요리를 하려 했을 때 그 영향을 부모님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일단 부모님도 원래 요리를 하시려다가 예. 이제 그만두시고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요리사를 하시려고 하다가 요리사를 그만두고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다른 업종인데, 그죠? 그럼 부모님도 요리를 좀 많이 집에서 많이 하시네요. 네. 그 못다 이런 꿈을 내 딸이 이루기를 원하셨군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요리를 한다 했을 때 부모님도 너무 힘든 길이란 걸 아시니까 다른 직업도 추천을 좀 해주셨던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요리 힘들다. 힘든 길을 또 나의 딸이 또 간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막았다가 다른 길도 추천해 주셨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부모님이 제가 또 수학을 좋아해서 회계사 쪽이나 이런 거는 어떠냐고도 질문을 또 해주셨었어요. 예. 야, 이게 지금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할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궁금한 걸 잘 못 찾는 성격이라서 이게 이제 6학년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요리사의 꿈이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셰프의 꿈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제과제빵사. 제과제빵사의 길로 가고 사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과제빵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길로 가는데 좀 전에 보면 힘들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언제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요? 제가 몇 년 이제 6학년 때부터 처음에 요리를 제과제빵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연습도 하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학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과제빵 아예 1년 동안은 손을 놓고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6학년 때라는 말인가요? 중1 때, 6학년 때? 6학년 때에서 중1 넘어갈 때쯤에 그때 시기에. 네. 그러니까 한창 꿈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자꾸 내 꿈이 이러다가 혹시 좌절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제가 중2 때는 네. 어느 정도 요리를 하면서 성적을 잘 유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요리 대회를 같이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네. 요리 대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 두세 시간씩 걸리는 학원을 가면서 또 거기서 수업 3시간을 하고 오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예. 성적을 못 챙기게 됐어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다, 그죠? 네. 이게 뭐 조리과학고에 내가 요리사의 길을 가는데 고등학교 이게 붙으면 지금처럼 붙으면 그죠? 모든 게 다 보상이 되지만 만약에 성적을 내팽개치고 조리과학고 떨어지면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힘들어지잖아요, 또. 그래서 성적도 챙겨야 되고 또 요리사의 꿈도 꿈꿔야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었군요. 여기서 이제 그 두세 시간 걸리는 학원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곳이 용인시 보라동인데 두세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리 학원이 있었나요? 그 대중교통으로 타고 가면 네. 갔다 오는데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갔다가 오는 시간만 해도 두세 시간 걸린다. 네. 그 혹시 동네 무슨 시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근데 생각보다 시도하면 수원역이라서 가까운데 수원역에 있는 데네요. 근데 가까운데 이제 대중교통이 맞아요. 그 시간이 네.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선생님도 수원역을 가끔 가는데 퇴근 시간에 안 갑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 진짜 차가 안 가요. 예,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쌤은 자가용으로 움직이는데 자가용으로도 차가 막혀가지고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하물며 대중교통은 더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고 오고 하는 시간만 해도 두세 시간 걸리고 학원에서 또 이제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수강하는 시간도 한 몇 시간 걸린다고요? 3시간 정도. 3시간을 또 수강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그 지친 몸으로 다시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가서 다시 수원역에서 제과제빵 그 수업을 또 3시간 듣고 또 그 지친 몸을 또 버스에다가 기대고 또 집에 오면 녹초가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또 학교 공부를 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진짜. 2학년 때까지는 공부가 좀 학교 내신도 잡기도 쉬웠고 네. 그때는 대회 준비는 안 했던 때라서 주말에만 갔었는데 이제 네. 3학년 때 대회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이 대회 준비네요, 그죠? 네. 일단 중2 때까지는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회 준비 없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고 뭐 요리도 주말에만 가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는데 중3 때 올라와서 요리 대회는 가서 입상을 한 겁니까 혹시? 은상 탔어요. 은상. 2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좀 많아요, 은상이. 은상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조리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요리대회 상장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전형마다 다릅니까? 그거는 그냥 아예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건데 이게 요리 대회 준비를 하면서 느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요리대회를 준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보다는 실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거니까 엄청난 어떤 실력과 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굳이 한국조리과학고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상장은 필요는 없는데 자기만의 어떤 만족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했네요. 네. 그러면 진짜 그 힘들 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꽤 했겠습니다. 조금. 그렇죠. 굳이 필요 없는 거 내가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했겠네요. 그럼 혹시 그 한국조리과학고 면접 봤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봤을 때
요거 은상 탔다라는 거 기록합니까 보통? 그 기록을 아예 못해요. 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한 활동 외에 할 수 있는 건 자격증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거기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아예 물어보지. 아 물어보지도 않나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리과학고 한국 조리과학고 가려는 후배가 도움을 구하고 살 때 요리 대회에 한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만약에 1학년이라면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 2, 3학년이다 하면 내신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요리 대회에 입상한 것은 한국 조리과학고에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나의 능력, 실력 향상에는 도움 되는데 적어도 중1이라면 시험이 없잖아요, 그죠? 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내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1학년이면 추천한다. 네. 나가고 싶으면 근데 굳이 2학년, 3학년이 되어서는 요리대회 나가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신을 더 챙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조언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힘든 3학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신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내신을 약간 좀 나았습니까? 3학년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열심히는 못했어요. 열심히는 못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요리대회 때문에 열심히 못했는데 챙기려고 어쨌건 좀 신경을 쓰긴 했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내신 점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공개 가능합니까? 네. 내신 점수 몇 점입니까? 197.6이요. 내신 중3 때 내신을 노래대회 때문에 못 챙긴 사람이 197점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 3학년 처음에 간해진 나올 때 네. 199였어가지고 3학년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왔을 때 간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199점이었어요? 네. 이건 그러면 199점이면 B가 하나 떠가지고 B가 하나 떠가지고 혹시 국어는 아니죠? 국어는 다행히 마지막 시험에 100점을 맞아서 네. 네. 그 B 뜬 과목 공개해 주세요. 사회. 알겠습니다. 뭐, 예. 개미 국어 하도 이게 197, 8.9점 친구가 B가 나오는 게 다 국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입니다. 국어가 아니라서. 야, 그 199점이었는데 요리 대회 때문에 내신을 못 챙겨서 197이 됐군요. 네. 우리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좀 이렇게 욕하는 모습이 들립니다. 내신 못 챙겨서 197이랍니다, 여러분. 야, 진짜 199, 이게 조리과학과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어디든 갈 수 있었겠네요. 조금 그렇죠. 네, 이게 공부만 쭉 했었어도 199.8까지 갔겠는데요. 요리를 조금 네. 놓고 그쵸.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그 정도도 사실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야, 부모님이 반대를 할 만했습니다. 예, 내신 199점인 내 딸이 굳이 그 힘든 제과 제빵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충분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한국 조리과학고를 안 갔으면은 혹시 내가 어디 가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원래는 제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특성화고를 원했었는데 예. 이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요리도 관심이 생기면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과 제빵을 먼저 생각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과 제빵만 하게 되면 굳이 조리과학고를 안 와도 되잖아요. 네.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면 제과 제빵사의 그 과가 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리를 좀 더 관심을 또 더 넓은 요리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조리과학고의 생각을 가지게 됐네요. 그러면 공부 쪽으로
일반고를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3학년 이제 특성화고 이제 입시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사실 일반고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일반고를 가서는 사실 성적을 높이 유지하면서 제과제빵을 하고 요리를 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그 일반고를 가서 진짜 전교 꼴등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되겠냐, 아니 그 요리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었었는데 부모님도 그것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제과제빵과 요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길을 갖다가 생각했네요. 네, 내가 뭐 다른 진로, 다른 대학이다, 다른 진로를 고민한 게 아니네요. 뭐 예를 들어 아까 회계사 말했지만은 회계사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소리네요. 무조건 제과제빵 요리 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네요. 그것도 있었는데 네. 조금 지금도 그냥 가끔 드는 생각이 그림을 계속 그렸어도 괜찮았겠다 싶기도 하고 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학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지금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두 개의 길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과제빵과 요리의 길로 일단 들어가네요, 그죠? 그게 좀 더 내가 원하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이 그 요리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딱 자기만의 어떤 그 길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한 다음에 이 길로 가겠다고 좀 마음 먹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를 선택한 이유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가장 유명한 조리학교? 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요리사의 꿈을 꾼다라면은 가장 요리사로서 꿈꿀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어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리과학고 중에서 최고의 학교다. 조리과학고의 서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라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97점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전형이 지금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네. 전형이 뭐 어떤 전형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줄까요? 첫 번째는 취업자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취업자 전형 있네요. 네. 취업자 전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하나요? 특별 전형이라고. 취업자 전형을 특별 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이라고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해서 혹시 몇 명 뽑았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210명 정도. 약간 200명 가량 뽑았네요. 이게 비율 혹시 비율까지는 기억 안 나죠? 그 취업자 전형이 105명, 일반 제일 많네. 105명. 네. 일반 전형이 70명, 70명, 그리고 요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이 35명. 35명. 네, 이번에 조리 창업 인재 전형에서 몇 명이 면접에 합격을 못해서 일반 전형으로 채워졌던 걸로. 그렇게 갈 수도 있네요. 조리 창업 인재 전형에 갔다가 면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일반 전형으로 다시 전형을 바꿀 수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윤채 학생은 무슨 전형으로 갔습니까? 저는 취업자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느 전형을 택할지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채 학생은 뭐가 유리해서 어떤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자 전형으로 간 겁니까? 저는 사실 유리한 거면 일반 전형이 맞는데. 왜냐면 성적이니까? 네. 일반 전형은 성적이 100%입니까? 성적이 좀 많이 들어가요. 성적이 많이 들어간다. 100%까지는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일반 전형은 성적과 뭘 보는 거죠? 성적 그리고 학업 계획서 그리고 면접이 있고 가산점들. 아이고야, 일반 전형에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반 전형에는 성적, 학업 계획서, 면접, 가산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한데. 자, 그러면 특별 전형, 취업자 전형은 또 뭘 보는 겁니까? 취업자 전형은 취업 계획서, 네, 성적 그리고 면접, 가산점.
그러니까 취업 계획서냐 학업 계획서냐 그 차이네요. 네. 그다음에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은 뭘 보는 거죠? 저희 창업 인재 전형은 이제 다른 전형과 달리 이제 시험을 보고 아, 시험에서 합격한 상위 35명 학생이 네. 이제 일반 전형 때 지원을 해서 그때 가치 면접을 보고 거기서 60% 정도의 합격을 하면 바로 합격인 걸로 알고 야, 그러면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은 왜 이렇게 시험까지 보면서 왜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시험을 볼 때 거기서 좀 창업에 맞는 네. 인재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어. 그 학생들이 가서 물론 반은 통합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가끔 같이 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서 좀 아, 얘들은 따로 하네요, 그러면? 따로는 아니고 얘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아, 그러니까 한국조리과학고에서 좀 이제 조리 창업 인재 전형 학생은 좀 특별하게 뽑는 학생들이군요. 네. 나중에 혹시 그러면 창업 지원비 이런 것도 줍니까 혹시? 그거는 잘 모르.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일단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은 좀 학교에서 좀 색다르게 뽑는다. 여기는 이 전형은 안 갔네요. 네. 사실 네. 창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다른 걸 준비하면서 창업 공부까지 하기는 사실 힘들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조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창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능력이 된다 싶으면 이 길로 가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취업자 전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취업 계획서 성적 면접 가산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채 학생이 했던 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취업 계획서는 이거는 또 가서 직접 써야 돼요. 아, 미리 내는 게 아닌가요? 근데 학업 계획서는 미리 되는데 네. 그 취업 계획서는 가서 쓰는 걸로. 그러면 취업 계획서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원래 작년 양식이 홈페이지에 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걸로 보통 애들 다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갔더니 그 질문이 바뀌어 있었어가지고 조금 멘붕이었던. 다 멘붕이 맞겠네요. 네. 내가 그 작년 걸 보고 연습했는데 또 외우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 질문이 그 모든 계획서의 질문이 모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몇 개만 바뀌었습니까? 그 네 가지 원래 작년 거에는 네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네. 좀 두 질문으로 축소된 느낌이었고 마지막 한 문제가 진짜 그 취업에 관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혹시 그 질문 기억납니까? 좀 오래됐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질문. 네, 배려, 뭐 협동 이런 거에 관해서 묻는 질문으로 기억이 나고. 세 번째 질문은 그 3학년 때 취업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러면 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한다 했나요? 안 한다 했나요?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다와 안 한다가 점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그러면 한다 그러면 왜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안 한다 그러면 왜 안 하는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취업자 전형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취업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3학년 때 취업을 할 거예요. 아,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나는 졸업하고 취업하겠다는 거네요. 윤재 생각은. 저는 근데 사실 대학 생각이 조금 있는. 대학을 갈 생각도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제과제빵과 요리에 대해서 대학에서 가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다 다르네요, 그죠? 3학년 때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취업하겠다에 오케이 할 것이냐, 아니면 졸업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 갈 것이냐, 세 개의 길이 있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3번 질문을 갖다가 내가 쭉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3학년 취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는 3학년 때는 지원 안 하겠다. 네. 그 이유는 요약 정리하면 이유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3학년 때 그 1, 2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과 달리 좀 새롭게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고 싶어서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따로 뭐 공부할 게 없네요. 네. 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미리 작년 걸 써봤던 친구들이면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마지막 질문은 진짜 처음 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만약에 올해 이제 중2가 중3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딱 작년 것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쭉 다 나와 있습니까? 매년 거? 작년 거만 나와 있었던 걸로 것 그래. 같은데 이번에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오,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면 이걸 그 학원에서는 이런 거는 준비 안 해줍니까? 학원에서는 사실 학원에서 써주거나 그러면 학생이 갔을 때 질문이 바뀌거나 좀 그랬을 경우 네.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먼저 쓰고 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지 학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는 예측 질문도 안 주나요? 그걸 주는 학원도 있고 그런 그 컨설팅을 조금 많이 깊게 해주는 학원도 있었는데 저는 좀 제가 직접 찾아보고 생기부를 또 봐야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윤채의 생기부에는 그 요리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좀 요리에 대해서 잘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 면접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일단은 취업 계획서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적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내신만 학교로 전송이 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97점인데 197점은 매우 높은 성적인데 혹시 취업자 전형에 한 몇 점들이 왔다 혹시 그거 소문이 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이번에 최고점이 197점이라고. 그럼 본인이네요. 뭐 197.9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네. 뭐 혹시 최하점 이런 거 나옵니까? 130점대였어요. 아, 130점대도 합격이 가능하다. 네. 130점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조리 창업인재 전형에서 이제 면접도 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전에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창업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면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130점에서 150점 정도의 친구들은 취업자 전형이나 일반 전형에 들어오기는 힘드나요? 사실 성적을 좀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 자기가 진짜 뭐 면접에서 승부를 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한국조리과학고 전기입니까 국입니까? 전기. 아, 전기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도 네. 결국 또 뭐 일반고를 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130점에서 좀 성적이 내가 낮다 하더라도 뭐 130, 100, 150, 160 낮다 하더라도 좀 조리 창업 인재 내가 진짜 요리사의 꿈이 크다라면 조리 창업 인재 전형에 좀 공부를 해서 여기는 성적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 시험 준비 창업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깊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두고 성적이 우리 낮지만은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즉 한국조리과학고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조리 창업 인재 전형을 한번 잘 살펴서 그쪽 길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성적은 그렇게 넣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네. 자, 면접 보러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면접 질문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생기부 질문 한 문제랑 취업 계획서 질문 한 문제 그리고 뽑아서 하는 질문이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뽑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마련한 걸 뽑는다는 거죠. 그 종이도 종이로. 접혀 있어서 뽑아서 생기부에서는 어떤 질문 나왔습니까? 저는 그 내신도 높고 그 학교 활동에 대부분 참여한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냐고. 학교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 얘기해라. 네.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 멘토멘티라고. 멘토 멘티 활동. 네.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 좀 정말 재밌었던 부분이나 많이 뭐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걸 하나쯤은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근데 자, 네. 그 생기부 질문에서 네. 무단 뭐 지각이라든지 네. 결석이 있는 경우는 그 질문이 꼭 나올 것 같고 출석에 대한 질문, 출결. 그 질병이 좀 많은 학생들도 네. 좀 체력이나 건강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출결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네요. 네. 무단이 있으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말하는 미인정이죠. 미인정이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질병이 많아서 결석이 많이 있는 것도 조금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답변을 잘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잘 준비해야 된다. 네. 네. 이 민정이 있다. 뭐 답변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계획서 한 문제 나왔다고 했죠. 취업 계획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취업 계획서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대학 관련해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학 가겠다라는 걸로 취업 계획서 작성한 건가요? 제가 그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대답을 했을 때는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사회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학을 왜 굳이 고3 끝나고 나서 취업해도 되는데 왜 굳이 대학 가려고 하느냐로 일단 추측이 되네요. 질문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네요. 좀 장단점이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장단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뽑았네요. 예, 뽑은 질문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서는 취업 계획서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하나 딱 그 자기가 생각하는 뭐 배려 이런 것 중에 딱 하나를 뽑아서 답하는 거에 질문이었습니다. 배려. 이 배려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런 질문입니까? 그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살아가면서 한 필요한 덕목이 뭐냐? 네. 나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저는 좀 멘토멘티도 그렇고 네. 좀 배려나 봉사 이런 쪽에 다 맞춰서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답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는 살아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취업자 전형으로 이게 1차 합격, 2차 합격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합격 바로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내신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취업 계획서까지 쓴 다음에 거기서 1차가 1.5 매수 높이고 거기서 면접을 보러 가서 합격을 하는. 1.5배수에 합격한 친구들이 면접 보러 가네요. 네. 그러니까 1차 합격이 있는 거네요. 1차 합격되고 면접 보러 가는 게 합격되면 2차 합격이 끝나는 거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는 거를 이게 정기니까 꽤 일찍 받았겠습니다. 네. 한 몇 월 달쯤 받죠, 그거에? 11월
좀 11월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며칠 전이었어요. 11월 중반쯤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음, 아, 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일반 전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것이 약간은 성적상 더 유리한데 그죠? 네. 일반 전형으로 안 쓴 이유가 뭐가 될까요? 좀 일반 전형이면 그 시험이랑 면접이랑 겹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저는 기말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네. 또 일반 전형보다 한 단계 앞서서 특별 전형에 지원했던 것도 있고 특별 전형에서 떨어지면 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 먼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제 제일 먼저 보는 전형이 특별 전형이네요. 여기에 떨어지면 일반 전형 가면 되니까. 네. 아, 그럼 특별 전형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겠는데요? 네. 혹시 특별 전형 경쟁률 기억납니까? 2.1대 1이었던 것 같아요. 2.1대 1. 야, 여기 105명을 뽑는다 그랬죠? 네. 야, 그러면 200명이 늦게 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시형인데 다 100% 기숙사입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그것도 또 뽑아서 아, 기숙사를 뭐래 뽑습니까? 거리 80%랑 이제 성적 20%. 그래서 윤채는 기숙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됐네요. 시흥하고 용인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대중교통이 네. 거기 시흥이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막 2시간 반 걸리고. 이야, 이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거리도 2시간 30분이니까 꽤 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적도 매우 좋기 때문에 당당히 합격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기숙사는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통학을 해야 되나요? 저는 만약에 기숙사 떨어지면 그냥 좀 포기를 할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대안이 없네요. 너무 멀기도 하고 그쵸. 대중교통으로 아침에 다니기는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취를 하기에는 또 그 자취를 또 제가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자취하는 것도 네. 예. 그러니까 또 주변에 학교를 대체할 기숙사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조고생만을 음. 그 받는 하숙이 있다고 해요. 예. 하숙이 따로 있네요. 네. 그러면 하숙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합격했다 그러면 하숙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하숙을 하고 뭐 자취를 하든지 그 부분은 좀 개인이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윤채 같으면 하숙도 자취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만약에 기숙사에 안 됐으면 포기했을 것이다. 포기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한자고 합격해놓고 기숙사가 불합격되어서 포기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일반고는 갈 수가 없는 그 학교를 포기를 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냥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오? 아, 그래요? 한조고에 합격한 뒤에 합격하고 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기숙사 때문에 못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에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예,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영우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안 됐으면은 한조고를 포기를 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일반고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봤을 것이다. 네. 아, 그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죠? 네. 자, 우리 한국조리과학고를 준비하는 후배들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영우쌤이 윤채 학생에게 물어보고 다시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방학 한창 지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겨울방학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또 한조고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 한조고에서 준 과제가 있어요. 아하.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합격이랑 이제 조리 영단어 암기인데 네. 저는 필기는 있기 때문에 영단어 암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식 조리 필기를 따라 네. 이렇게 과제가 내려왔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조고 가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를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에 관심도 있고 네. 그 취업자 전형으로 들어갔어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어도 그 3학년 때 정할 수가 그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수능 집중반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해야지만 좀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수능 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네요. 수능 집중반 들어가면 모의고사도 몇 번 더 볼 수 있고 네. 성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 들어가는 그 기준이 작년에는 내신 몇 등 안에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몇 등 안에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조고 들어가서도 또 다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요리도 실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도 같이 두 개를 또 병행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윤채 학생은 계속 이제 중학교 때도 요리와 그다음에 공부를 병행했고 고등학교에도 계속 요리와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나는 좀 공부를 손 놓고 좀 요리에만 신경 쓰겠다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럼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자격증만 따도 취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대학의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우리 윤채 학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또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